박앵커의 출근 전입니다. 오늘은요, 특정한 섹터나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풀기보다는 어제 오늘 시장의 흔들림에 대한 이야기, 어떤 이슈들로 영향을 받았었는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열어보시죠. 무서운 아이가 온다. 이게 조금 뒷부분에 저희가 나눠볼 이슈가 되겠는데 아이가 뭔지는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눌 거고요. 일단 어제 장에 영향을 줬던 내용들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대만 증시가 흔들리나? 이에 대한 불안감이 어제 그리고 그 이틀 전에 영향을 줬었죠. 이틀 동안 대만 가권지수는 7% 정도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왜 떨어졌을까? 시장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을 모았더니요. 대만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방역을 굉장히 잘 해낸 모범 사례로 꼽혀왔었는데 뜻밖의 코로나 확진자가 늘었다라는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만에 공장이 굉장히 많은데 이 공급망이 또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도 생겨났다라고 하네요. 하지만 절대적 수치로, 물론 속단할 수는 없지만 절대적 수치로 놓고 봤을 때 대만의 일일 확진자 하루에 7명? 이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몇백 명, 또 서방 국가에서는 몇만 명씩 나고 있는 것 대비해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코로나 상황 악화에 대해서 빠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TSMC의 3월 매출 부진, TSMC가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 하락의 이유로 꼽히고 있고요. 대만과 중국 간의 갈등, 여러 가지 요소가 언급됩니다만 사실은 대만 증시의 흔들림은 기술주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TSMC로 가장 크게 나타난 거였고요. TSMC의 변동이 조금 컸는데요. 사실 TSMC는 파운드리 업체로서 그동안 코로나19 때 대표적인 수혜주로 여겨졌던 종목이었습니다. 관심도를 정말 많이 받았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TSMC를 몰랐다가 알게 된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랬던 TSMC는 어찌 보면 기술주의 대표주 격이었습니다. 이 TSMC가 흔들렸다? 그럼 정말 이제 기술주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되는 거 아니야? 기술주들 이제 차차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으로도 번져 나갔던 거죠. 하지만 이 또한 낙폭이 과대했어 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비대면 수요가 감소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4월 세계 PC 출하량이 줄어든 거 아니냐. 그렇다면 TSMC나 반도체 업체들 조금 탄력 떨어질 수 있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불안감이 어제장에 조금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어제 대만 코스피 그리고 일본 니케이 지수 흔들렸던 거죠. 한국 코스피 지수 1.5% 밀렸고요. 대만 가권 지수는 장중에 8% 정도 떨어졌습니다. 낙폭 줄여서 4% 하락이었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도 1.6%. 한국이 왜 대만 증시의 흔들림에 조금 영향을 받았을까?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높은 수출 비중과 IT 비중이 높다라는 게 동일했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 타격을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되는 게 이 아시아권을 팔 때 외국인들이 동반 매도하는 성향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어제장에서도 우리나라, 대만, 일본 매도를 한 게 아니냐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속 셀인 메인이냐 스테이인 메인이냐 이걸 놓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의 고민은 참 의미가 없었나 봐요. 외국인들은 일단 셀인 메이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6조 5천억 원의 매수 보여줬는데 외국인은 반도체 중심으로 집중적인 매도를 보였고요. 5월 들어서만 5조 원이 넘어가는 돈을 우리 증시에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지수에는 부담이 됐고 탄력은 떨어지고 있죠. 자, 이래서 어제장 밀려났고요. 삼성전자와 TSMC, 아시아 대표 반도체 쪽 종목들이 떨어졌습니다. TSMC 같은 경우는 어제 낙폭 줄여서 1.9로 마감이 됐죠. 장중 변동은 9%? 깜짝 놀랐습니다. 삼성전자 1.5% 하락했죠. 이들이 하락했던 또 다른 요인으로 꼽히는 게 앞서 박세영 차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었습니다만 미국의 반도체 연합 이슈였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연합이 생겼다. IT 공룡들이 연합을 했고 그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국내 반도체 업체들 점유율이 떨어질 수 있어. 그런 걱정이 등장을 하면서 TSMC, 삼성전자 떨어지는데 한 몫을 했다. 이런 평가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는 상황을 봐야 되는 거고요. 일단 박재영 차장님은 영향이 별로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었죠.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 반도체 관련한 이슈를 또 체크하니까 오늘은 또 이게 딱 걸리더라고요. K반도체 전략 발표 소식이 있을 겁니다. R&D와 시설 투자 세액 공제 얼만큼 해주냐.
그러니까 정부가 반도체 업계를 얼만큼 해주냐가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반도체 업계에서는 정부 측에 한 목소리를 냈죠. 세액공제 늘려줘, 50%까지는 해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미국은 반도체 투자비의 40%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중국은 반도체 장비나 원자재 소모품에 대해서 2030년까지 무관세하겠다라고 지원책을 내놨었고, 대만은 반도체에 확실하게 밀어주고 있죠. 일본도 중국에 있는 공장을 외부로 이전할 경우 보조금 22억 달러를 준다. 유럽연합은 반도체 투자비 20, 30% 보조금을 준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각국에서 반도체를 지원하는데 한국이 지금 반도체 시설 투자 3% 세액 공제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더 지원해줘라고 반도체 업계에서 얘기를 했고, 오늘 그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인가. 만약에 여기서 크게 지원해주는 소식이 들린다면 그래도 반도체에 또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소식이 나오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무서운 아이 이야기 가보죠. 인플레 하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난해부터 유동성 공급이 많이 됐죠. 유동성 영향력이 큰 시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나온다면 그로 인해서 유동성이 걷어질까 봐 그 유동성 정책 변화 가능성에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고, 일부에서는 발작적이다라는 표현까지 나오는데 그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하게 시장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연준이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그리고 어떤 지표들이 어떤 수치로 발표가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4월 CPI, 13일 4월 PPI, 그리고 14일 4월 소매 판매, 이렇게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연설과 지표 등이 있었는데, 이 중에 4월 CPI가 발표가 됐죠. 어제 밤이었습니다. 제가 출근 전 대본을 다 써놓고 누웠는데 이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 대본을 리셋했어요. 미국 4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13년 만에 최고치 4.2를 기록했습니다. 13년 동안 4%대를 본 적이 없는데 4.2가 나오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확산이 된 거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다들 아시죠? 긴축입니다. 넘겨보시죠. 4월 CPI가 4%를 넘기면서 경제 재개로 원자재 랠리가 더해졌고 물가는 폭등을 보였다. 결국 이제 인플레, 그 이후 긴축 본격적인 신호탄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고요. 일시적이야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논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충격이 지속될 경우에는 결국 연준이 조기 긴축을 하지 않겠느냐, 이 불안감 속에 뉴욕장이 흔들림을 보였던 거죠. 지금 실제 미국에서 인플레 그리고 이런 공포를 보이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본 적 없을 만큼 주변의 모든 것들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이죠. 미국의 돈파티 부메랑이 이제는 빅맥이나 타코까지 다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하죠. 이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의 3월 채용 공고가 800만 건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만큼 채용 공고가 났는데 중소기업의 44% 정도는 채용을 이뤄내지 못했다고 해요.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게 제품가 인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 여기에 화장지 가격부터 원자재 가격, 휘발유 가격까지 모두 다 올라가고 있어서 미국에서는 지금 물가를 모든 국민들이 체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인플레이션 걱정이 커지는 거죠. 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정부가 긴축에 나설 것이다. 이런 불안도 등장을 하는 거고요. 월간은 지금 인플레이션 논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연준 인사들은 인플레 충격 일시적이야. 그리고 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관리 가능해. 아직 고용지표 부진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가 거물, 레이 달리오나 스탠리 드러켄밀러 이런 유명한 사람들은 자산 가격 급락 충격은 불가피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증권가에서는 어제 오늘의 변동을 두고 어떤 얘기들을 할까 아침에 또 취합을 해봤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좀 보수적인 목소리로 많이 바뀌었어요. 6월까지는 상승세 제한적일 것이야. 하지만 매도해라는 의견은 아닙니다. IBK에서는 추세 하락 아니야. 단기적인 변동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기저효과고 공급망 차질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게 좀 해결이 된다면 나아질 수 있어라는 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실적 좋다라는 거고요. NH투자에서도 대만의 공급망 타격 여부가
좀 잘 봐야 되는 이슈인 것 같아. 만약에 코로나 심화돼서 대만의 공급 타격이 있다면 그건 좀 걱정되는데 그거 아니라면 괜찮을 거야 라는 시각입니다. 다만 지수 상승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낮춰가자라는 목소리죠. 그로스일 자산운용 대표는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여름 초입까지는 조정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시점에는 매수 기회가 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매수 기회라고 말했지만 어제 변동을 겪고 오늘 뉴욕장의 하락을 본 우리들은 선뜻 손이 나가진 않죠. 조금은 조심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살피고 다양한 이들의 목소리를 점검해보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 다뤄봤네요. 박앵커의 출근 전이었습니다.